먼저 노동 현장의 문제를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노동 현장 용역 투입의 문제 및 입법적 개선 방안을 임선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법률원의 임선아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용역 법률 노동현장 개입에 관련된 기본적 법률 체계를 말씀드린 다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개정안으로서 어떤 법률을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용역 경비의 노동 현장 개입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현행 법률 체계는 크게 경비업법과 공공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적인 경비업 조건과 경비업자에 대한 의무나 금지 조항 그리고 일반시 제재 조치를 위주로 담고 있고, 노조법의 경우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들에 있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반 규정이 그리고 용역 경비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동 현장 용역 투입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일선 지회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는 거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일상적 노동 감시뿐만 아니라 현장 출입 통제, 그다음에 일상적인 조합 활동에서 홍보를 받고 집회에 대해서 물리적 저지, 그리고 파업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진 용역 투입이 문제가 있었고, 이번 유선 사례에서 보듯이 허가된 경비업체의 도급계약 통시 이외에 이용직을 직접 고용하는 함으로써 경비업의 규제를 탈피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도 문제가 되는 점이 감시 및 체증 등 탈법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 침해 사례들이 있는데, 학습지 노조 사례에서 쉽게 보시면 일상적으로 앞에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고소고발이면 증거수집 목적으로 체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속노조인 SMG 사례에서는 공장 안에서 근로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용역으로 부르는 사람도 합니다. 다음으로 또 빈번한 사례는 폭력 사태를 유발해서 조합원들을 징계하거나 회사적으로 유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예컨대 평상시에 허용했던 조합 활동이더라도 갑자기 노사 분규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용역 경비를 투입해서 집회를 금지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을 제압해서 물리력 행사를 유도합니다. 쌍방 이렇게 폭력이 발생하면은 압고소가 이제 들어가는데, 용역 경비는 통상적으로 이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조합원들 경우는 당연히 사업주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되고,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과 거의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징역이나 집행유예 등 굉장히 중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징계도 소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성기업 사례처럼 아예 직접적으로 대놓고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사례들이 있고, 이러한 사례들 결과적으로 조합원 이탈을 통해서 조합 노조를 해체시키거나 또는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목적이고, 최근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서 어용노조를 직접적으로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있어서는 특히 특정 노무 컨설팅 업체들과 연계해서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편으로서 현행법은 사실상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비업법 규제를 회피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이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 경비가 노조활동 감시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주나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고 책임이 면제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용역 경비들이 폭력행위에 수수방관하거나 사실상 용역의 경찰이 보조자로 활동하는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상 현행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없고 실제로 그 인권력 이익에서 법이 있더라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 일단 우선적으로 그 허가된 경비업자에 대한 규제 중심인 경비업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 이제 차례 잡아봤는데 경비업자의 의무를 일단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경비원 교체할 경우에 그 인적사항을 특정한 그 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노조나 그 조합원들의 연락을 허용하는 것과 그리고 인권보호 조치를 포함한 그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비원 자체에 대해서 그들의 폭력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경비원의 결격 조항을 추가해서 경비업법 위반해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취업할 수 없게 하거나 조직폭력배 등 범죄단체 조직원이 활동하는 결격한 자에 대해서 경비원 취업 금지하는 조항을 줄 수 있고 앞서 말씀한 것처럼 경비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경비원의 목장이나 소속 직책을 표시할 그 명찰 등을 이제 필용해서 누구인지 이들이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 특정해서 이제 신고하거나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들이 현실적으로 휴대하는 장비들을 그 법으로 지금 한정되는 이거를 보다 그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 그에 대해 신고하고 그 임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 방안이 좀 현실적 경비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그 불협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주와 즉 그 사용자의 의무 규정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설주가 경비업법을 탈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허가 경비업자의 외국 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경비원이 어떤 제3자의 그 조합원에 비해서 제3자의 손해를 끼칠 경우에 이에 대한 연대 책임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경비원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에 대해서 개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물리력 행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그 경비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폐쇄를 악용한 용역 투입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는 민주노총 법률원장이신 김우석 변호사님의 견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용역 경비가 직장 폐쇄 기간에 특별히 많이 투입돼서 이들이 시설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충돌 상황을 유발한 다음에 고소 고발, 그다음에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져서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앞서 살핀 유성기업 사례에서 지금 명백합니다. 관련 법령으로 노조법에 일단 직장 폐쇄 규정이 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정당한 직장 점검이 농성이라 하더라도 직장 폐쇄를 사용자가 하는 순간 위법 행위가 되는 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법률적 판단이 좀 가능한 필요한 문제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조합원들이 협착법 위반죄로 전부 다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례와 노동부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직장 폐쇄를 하면은 노동자들 사업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효과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폐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직장 폐쇄 이후에 노동자들이 사업장 배제가 없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직장 폐쇄와 동시에 수반된 용역 깡패를 추가 배치하는 것, 기존 연구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상적인 노동감시 문제 등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경비원들이
일상적인 노동 감시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안들이 사용자의 경비원을 고용할 경우, 즉 이는 직접 고용하거나 또는 경비업체들을 통한 간접 고용을 고용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고용 인원과 기간, 그다음에 내용 등의 사실 통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에서 부당한 노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파업기간 중에 특히 경비를 추가 배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특히 파업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 구체적인 고용 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인적사항을 통보할 의무 규정을 두고 불이행할 경우 역시 부당한 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동감시 목적의 촬영 및 체증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지금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이나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할 의무를 둔 규정은 있습니다. 협의 의무 규정은 사실상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노조법에 노동조합과 합의할 의무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두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노동조합이나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촬영물을 즉시 제공할 의무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상시적인 또는 특정한 경우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고 녹취를 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녹취 대상자나 촬영 대상자의 사전 동의 의무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에 예외 조항을 둘 필요성은 좀 존재합니다. 만약 이를 사전 동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촬영한 동영상이나 녹취에 대해서 노트북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하거나 민형상상 어떤 고소고발의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를 간주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경비업법과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몇 점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노동 현장에서 경비원에 대한 폭력 행위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동기와 폭력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할수록 많은 사용자로부터 계약을 획득하게 되는 경비업체 이익 구조가 맞물려서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비업법이 소극적으로 영업 허가의 취소 정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비원의 업무 범위 분쟁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동시에 시설주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경비업체나 용역경비를 통하여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사용자의 민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허가 경비업체와 그에 소속된 경비원에 대한 규제가 중심인 경비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조법이 부당 노동행위 규정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쟁의기간 중에 사용자의 경비원 추가 배치 금지 규정의 신설 등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임성환 변호사님 결론에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노동 현장에서도 경비업법 개정만으로는 이 용역폭력의 문제를 근절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노동법 개정, 다른 입법적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